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정치권의 화제는 윤석열과 또 다른 한쪽에 윤석열의 카운터파트라고 해도 됩니까? 법무부 장관들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화제입니다. 윤석열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나뉘어서 이 두 그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게 화제였습니다.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온 게 윤석열이 순대국밥집에서 그 운전기사와 직원들과 함께 순대국밥을 먹는 그 소탈한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순대국밥, 저도 순대국밥도 좋아하고 저는 또 부산 출신이어서 돼지국밥을 좋아합니다. 돼지국밥을 서울에서는 좀 제대로 된 맛을 먹기가 힘들어서 순대국밥으로 대신을 하는데 여의도에도 순대국밥집이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 그 순대국밥집에서 순대국밥을 먹고 있으면 주로 국회의원들이나 뭐 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그 국밥집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만나서 돼지국밥 이야기를 하면서 먹기도 하고 합니다. 돼지국밥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인데 돼지국밥을 소개하는 어느 신문에서 그 돼지국밥의 국물을 묘사하면서 그 영혼을 적시는 국물이다 이렇게 묘사했던 걸 보고 제가 웃으면서 무릎을 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과장하는 버릇이 있죠. 그래도 그 영혼을 적시는 국물이다, 돼지국밥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돼지국밥이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순대국밥을 먹었다, 운전기사와 먹었다, 기관장이 운전기사와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소탈한 모습이다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는 기관장들도 이렇게 운전기사나 직원 가리지 않고 이렇게 소탈하게 식사는 잘 합니다. 손님이 있을 경우에 운전기사와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럴 경우는 아니지만 편한 자리는 언제든 많이 식사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소탈한 모습이 좋은 거죠. 또 며칠 전에는 그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집 주변에서 그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 또 그 검찰 그 내부 그 익명의 SNS 게시판에 또 윤석열의 평소의 모습을 그 묘사한 글, 그 수사관 직원이 올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글도 또 화제가 됐었죠. 그 청소하는 그 분들을 챙기는 그런 인정 많은 총장이다. 저는 그 직원들이나 그 기사들하고 윤 총장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서 당시 5년 전 일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야기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 그 안 좋은 욕설에 가까운 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그렇게 수사를 과잉할 수 있느냐 이런 욕설이 있는데도 묵묵하게 순대국밥을 직원들과 먹더라. 그 유튜브 영상에 누가 올린 글인데 지금이라면 격려해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해서는 미담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는 이렇게 악담만 이어질까 하는 겁니다. 조국이 불평을 한 적이 있죠. 언론들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사 쪽은 좋은 것만 보도를 해주고 자기들은 나쁜 것만 보도를 한다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언론의 70%에서 80%는 친정부 언론입니다.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잡아내려고 눈이 벌겋게 해가 있죠. 평소 생활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오늘은 박범계를 주로 얘기할 건데 조국이나 추미애, 박범계가 평소에 도대체 무법부 장관 시리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년 6개월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누가 옳고 그르고를 일단 떠나서 말씀이죠. 이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은 이 싸우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복싱이나 레슬링을 봐도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 좀 뛰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 올림픽 이런 걸 보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수준에서
그 약간의 기량 차이로 어느 한쪽이 이기는 이런 경기가 참 재미가 있죠. 야구도 그렇고요. 3점 차이 이렇게 나는 게 재미가 있는데, 윤석열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세 사람은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이 대학생과 초등학생, 또 이 뭐 칼라라고 하나요? 스타일이, 이 한쪽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고요. 이 한쪽은,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법무부 장관 이 그룹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재주다, 재주라면. 그렇게 보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추미애가 지난 연말에요. 법무부에서 지금 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게 세월호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법무부가 구치소 그 방역을 잘했다라는 홍보 영상을 찍어서 구설에 올랐죠. 박범계는 지금 이제 의혹이 나오다 그 대학생들을 술에 취해서 대학생들을 폭행한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5년 전 얘기인데요. 당시 그 사법고시를 그대로 두느냐 뭐 없애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그 고시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밤늦게 박범계가 있는 그 오피스텔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이제 호소를 하려고 간 거죠. 이 대학생들이긴 하지만 밤늦게 어느 개인의 집 앞에 찾아가는 건 실례죠. 실례긴 합니다만 대학생들의 그 생각에, 아직 뭐 학생들 아닙니까? 생각에 그래도 뭐 박범계가 의원이 뭐 이걸 주도하는 것 같으니까 정책을 가서 호소를 하자라고 해서 만나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답니다. 근데 박범계가 술이 취해서 술 냄새가 났다고 그러죠. 술이 취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멱살을 잡고 또 비서진에게 사진을 촬영해라 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 뭐 박범계는 자기가 뭐 폭행을 오히려 당할 뻔했다 이런 이야기고, 대학생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이었느냐, 자기들은 부탁하러 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밤늦게 자기가 사는 개인 집 오피스텔에 찾아오면 위협을 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그 애원을 하러 온 학생들인데 이 몸싸움이 있었다. 이거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까지 박범계가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이거 드러날 문제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정황상 지금 박범계 입에서 술 냄새도 나고 학생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고시 준비생이었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박범계 의원을 그 옆에 비서도 있는데 뭐 어떻게 뭐 행패를 부렸겠느냐 이런 정황이 보입니다. 박범계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야당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산 누락한 부분,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면서 포함시켰던 재산을 국회의원이 되면서 누락시킨 것, 이건 고의적인 겁니다. 그 다음 부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걸 또 1년 가까이 누락한 부분, 또 친인척 뭐 처남이라고 하는데 친인척에게 그 재산을, 부동산을 넘기면서 그 세금을 탈세한 의혹 부분요. 그 외에도 박범계가 평소에 어떻게 정치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박범계의 측근 5명이, 이 측근들이 다 대전에, 박범계는 대전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비서관 5명이 지금 재판 중이거나 지금 형을 마치고 형이 뭐 확정돼서 마친 상태고 이렇습니다. 지금 줄줄이 열거를 하면요. 지금 박범계의 최측근들입니다. 김종천 대전시의원은 지금 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변재형 전 비서관, 이 측근들 다 선거 때마다 박범계를 돕는 최측근들이랍니다. 지금 뭐 명예훼손, 뭐 갖가지, 뭐 청탁 의혹으로 재판을 받거나 이미 형을 확정돼서 형을 살고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5명에 이르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소연,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과거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박범계가 시의원으로 공천을 주려고 영입을 했었죠, 당시에. 그 김소연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를 했다. 이런 걸로 지금 박범계 측근들은 이미 형 선고를 받아서 뭐 구속이 되어 있고요. 이 김소연과는 박범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김소연이가 이 과정에서 박범계가 그 지역 언론들이 방송사에서 김소연이 그 인터뷰한 그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공을 했다 해서 김소연 측이 지금 또 권언 유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박범계 주변 관리, 지금 뭐 5명뿐만 아니라 김소연 건 이런 걸 보건데 다 측근들의 선거를 돕는 이 주변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들, 지금 막 구속도 되어 있고 재판 중이고 이런 상황이냐. 박범계 자신도 지금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서 그 폭행한 의혹,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피고인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 대학생들에게 대해서 폭행한 의혹, 뭐 이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추미애, 박범계, 어떻게 이렇게 골라도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 놓느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용구도 지금 뭐 폭행 혐의 아닙니까? 뭐 술 취해서 폭행하는 게 버릇인가 봐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둘 다 술 취하면 뭐 폭행을 하는 이런 혐의, 의혹. 법무부가 뭐 매일 무슨 술 취해서 폭행하는 장소로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인사청문회에 올려서 안 됩니다. 최소한 술 취해서 폭행을 하거나 무슨 주변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내용에 들어가면 윤석열 총장이 좀 그래도 긴장할 만한, 그래도 이런 상대 정도라면, 내가 좀 긴장해서 정말 더 잘해야겠다. 뭐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을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검찰의 개혁의 방향, 또 공수처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한번 논쟁을 벌여보고 해볼 만한 상대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야, 이게 지금 조국, 추미애, 박범계 많은 사람들이 쪽팔린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